별거가 이혼에 과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함부로 별거를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좋은 변호사 안변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혼 소송을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의 그 전 단계로 좀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자, 별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때 가장 많이 제가 들어봤던 질문이 뭐냐면, 변호사님 실제로 별거를 하면 이혼을 나중에 할 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거의 그 개념부터 좀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별거가 어떤 걸까요? 같이 거주하지 않는 개념인 거. 그렇죠. 완전히 따로 사는 것이 별거입니다. 각방 쓰면 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각방을 쓰더라도 그거는 같이 한 지붕 안에 살기 때문에 동거로 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또 주말 부부로 사는 것, 이것도 별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 일정 기간 동안 따로 사는 것을 별거라고 하고요. 그러면 별거가 이혼에 과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인정하는 근거에는 유책주의랑 파탄주의,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뭐냐? 귀책 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이혼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해야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이혼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이 유책주의고, 파탄주의는 말 그대로 혼인관계 자체가 파탄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인정해주겠다. 좀 다르죠? 우리 민법은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유책인 거. 네, 역시 짬이 있으시니까. 우리 민법에 보시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6가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별거를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책주의에서 두 번째 사유에 보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책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리하겠죠. 실제 제가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저희 의뢰인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나서 한 5년 동안 별거를 하시다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그런 소송을 하고 막 했는데, 그때 상대방이 했던 주장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내가 가출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이 있었던 그때가 5년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증거도 안 남아있고, 그때 경찰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멍이 든 적은 있었는데 사진도 안 찍어놓고 진단서도 안 끊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리할 수가 있겠죠. 이혼 소송을 제기하니까 남편 쪽에서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저쪽에서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거다라고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법원 판례상 또 유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혼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기각이 됩니다. 별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별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합의하에 하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별거를 시작한다라는 점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유튜브를 봐도 없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합의하에 한다는 건 뭐예요? 별거할 때도 계약서 많이 씁니다. 이거 많이 모르시는데, 별거할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별거를 한다,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다, 이런 게 들어가고, 또 뭐 네, 기간은 정확하진 않겠죠. 기간은 보통 안 들어가고, 생활비는 얼마로 주기로 한다, 뭐 이런 것들 보통 기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자든 카톡이든 언어폭력도 심하고 폭행이 심해서 내가 집을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단서라든지 맞았을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왜냐면 나중에 이걸 이혼 소송할 때 증거로 제출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합의하에 별거를 하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별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사유 6번,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인정이 돼서, 또는 그 밖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이럴 경우에는 이혼에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 표현에 따르면,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혼을 인정을 많이 해주거든요. 법원에서도 이제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별거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이기 때문에,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하기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 함부로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리는, 그건 가출이잖아요. 가출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합의하에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라는 것이 증거가 남아있는 그러한 별거일 경우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별거를 할 때 함부로 나가버리면 내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해서 별거가 뭐 일정 기간 지속되는 건 좋지만, 너무 장기가 되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별거라는 것이 사실은 이혼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시의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이전에 별거한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이거 이혼해야겠다 라는 결심이 서신다면 이런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